샬롯 브론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샬롯 브론테는 에밀리 브론테도 있고 샬롯 브론테도 있고 그 브론테 자매들이라고 해서요. 폭풍의 언덕, 워더링 하이츠, 그다음에 제인 에어를 쓴 그 작가들이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여성들의 글쓰기가 어렵고 굉장히 벽에 이렇게 가둬지는 그런 느낌의 그런 시대에서 제인 어스틴 바로 이어서 샬롯 브론테나 에밀리 브론테가 어땠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샬롯 브론테는 제인 에어를 쓴 작가죠. 자, 여러분들이 제인 에어는 많이 접했을 텐데, 이 제인 에어가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 독립이나 사랑에 있어서 역시 자발적 선택을 했다. 앞에서도 봤지만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런 사랑에 있어서도 자발적 선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작품은 1847년도 작품입니다. 네, 가정교사로 들어가기 전에 제인 에어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가정교사로 경제적 독립을 하면서 여기에서 직접 어렵지만 로체스터라는 또 이 아이를 입양한 그 남자와의 굉장히 화제로 불운한 삶이 시작된 그 남성을 직접 또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선택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여성들의 작품에서 여주인공들을 비춰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브론테 시스터즈, 그렇죠? 여기 앤, 엘리엇, 그 다음에 브론테 이렇게 나오는데요. 샬롯 브론테입니다. 이거 보시면 1816년도니까 19세기, 그렇죠? 19세기에 활동한, 말하자면 모더니즘 시대에 활동한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성들의 작가가 쉽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여기도 보면 에밀리 브론테입니다. 샬롯 브론테의 여동생 에밀리 브론테가 쓴 작품의 대표적인 게 워더링 하이츠죠. 그럼 워더링 하이츠는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을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약간 괴기스럽고 그런 걸 우리는 가틱 나블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요. 가틱 나블은 약간 공포스럽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 영화들 얘기할 때 씁니다. 여기 성도 되게 그렇죠. 바람이 계속 부는 그 언덕에서의 얘기입니다. 이것도 1847년도 작품이고요. 캐서린과 히트클리프. 여기에서는 이 히트클리프를 입양해 오면서 거기에 있던 그 딸과의 사랑. 그러나 이 캐서린의 오빠가 이 히트클리프를 너무 싫어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 사랑과 복수와 요즘에 나와지는 영화에 나와지는 드라마에 나와지는 뭐 어떤 치정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런 고전 소설들에서 다 나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밀리 브론테가 이 시대에 이런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굉장한 얘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나와지는 작가가 조지 엘리엇이라는 작가입니다. 자, 이 조지 엘리엇은 원래 본명이 메리 앤 에반스입니다. 메리라는 여성 이름이에요. 여성인데 당시에 사회에서 여성 작가의 활동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 남성 작가로처럼 이렇게 이름을 써서 조지 엘리엇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작가입니다. 역시 19세기에 활동했고 이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은 미드머치라는 작품이에요. 미드머치는 조지 엘리엇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역시 여기에서 여주인공의 삶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여기 대표적인 거냐, 바로 웰페어는 복지죠. 사회복지, 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에 이 여성으로서의 참여를 굉장히 했다는 부분에서 이 작품을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작품이 테스라는 작품이에요. 이 테스라는 작품은, 테스의 원래 원 제목은 테스 오브 더 더버빌입니다. 여기 살짝 보이나요? 토마스 하비, 테스 오브 더 더버빌. 더버빌 가문의 테스, 이겁니다.
사실은 더보빌 가문의 테스니까 예를 들어 뭐 김씨 가문의 누구누구 이런 개념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잠시 보자면 이 작품은 1891년도 19세기 후반의 작품이죠.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작품 테스 오브 더 더보빌의 이 작가는 여성 작가가 아니라 남성 작가입니다. 남성 작가 토마스 하디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 토마스 하디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도 활동했던 작가인데요. 이 남성 작가의 소설 속에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와지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이 작품에서 나와지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게 주요한 요점입니다. 자, 이 작품은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도 영화로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보면 자, 이 테스라는 작품은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셨나요? 테스를 읽어보셨다면 그 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안 읽어봤으면 기회가 되면 영화로도 봐도 좋고 책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작품의 이 테스는 영화 속의 장면입니다. 여기는 네. 테스 오브 더 더버빌 가문의 테스인데요. 이 테스는 그 큰 장녀입니다. 밑에 동생들이 되게 많아요. 동생들이 많은데 이 테스가 뭐 가난하다 보니까 아빠가 야 우리 가문이 더버빌 가문 영국에서 아주 옛날부터 아주 가문 그 뭐 아주 그 양반이야. 우리 조선시대 따지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웃집에 더버빌이라는 가문에 가서 좀 우리가 일용할 양식 좀 구해와라. 테스 네가 좀 갔다 와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테스가 직접 이제 그 더버빌 가문 친척이라는 집에 방문하는데 사실 그 친척이라는 집은 실제 더버빌 가문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예전에는 그 가문을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가문은 맞는데 그 가문을 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친척도 아닌 거죠. 테스가 갔어요. 테스가 가서 이제 그 집안의 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했는데 문제는 그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갔던 친척집이라고 보내진 그 집에 알렉이라는 그 남성이 있었어요. 그 남성 그 알렉에 의해서 테스는 섹슈얼 헤러스먼트 이걸 이제 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까지 이제 임신하게 되고 돌아와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아이는 또 일찍 또 죽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스의 집안을 계속 기울게 되고 테스는 뒤에 이제 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고 하면서 이제 농장에 가서 일도 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또 만나는 남자가 에인젤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에인젤은 뭐예요, 여러분들? 에인젤 하면 천사잖아요. 천사. 이 에인젤은 그 목사 집안의 아들로 아주 착한 그 신앙의 길을 걷겠다 하는 그런 남성을 만나게 되고 성실하게 농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 에인젤은 테스를 사랑하게 되면서 둘이 결혼하자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런데 테스는 내가 과연 이 지금 에인젤과 내가 결혼을 하는 게 맞나? 결혼을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테스는 본인의 과거를 에인젤에게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전날 편지를 써서 엔젤이 묵는 숙소에다가 그 문 사이 틈으로 밀어 넣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결혼식 당일날 테스는 분명히 에인젤이 나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다 알겠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결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식에 가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고 이제 저녁에 테스는
당연히 그 얘기를 알 거라 생각하고 얘기를 꺼내게 되죠. 그러나 에인젤은 그 메모지를 못 보고 결혼식에 오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결혼식을 한 날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얘기를 들은 에인젤은 충격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 뒤로 에인젤은 돌아오지 않았고 테스는 매일매일 에인젤을 기다립니다. 역시 그 동생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아주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테스는 계속 농장일과 힘든 생활을 하면서 에인젤을 기다리지만 에인젤은 오질 않고 있죠. 그러면서 그 예전에 그 친척이라고 한 알렉은 계속 테스를 찾아다니죠. 네. 경제적 도움을 뭐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게 더 재밌겠죠.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뒷부분에 테스의 작품의 뒷부분에 영국의 스톤헨지라고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액세서리, 여학생들이 아마 액세서리나 또는 그 주얼리 샵에 가면 스톤헨지가 있는데 그 스톤헨지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알렉을 따라간 테스에게 운명의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누가 돌아올까요? 바로 맞습니다. 에인젤이 돌아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인젤은 다시 테스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고 테스는 따라가죠. 그러면서 결국은 알렉을 살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거기 마지막 장면에 스톤헨지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럼 뭐냐? 이 작품이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바로 이거죠.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토마스 하디가 이 작품을 쓰면서 남성 작가이면서 이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뭐다? 에인젤이 떠난 이유가 뭐냐? 이게 여성의 순수성과 복종 이런 걸 요구했다 이겁니다. 결국 에인젤이 돌아와서 정말 그 트루 러브 진실된 사랑이 뭐냐 이걸 찾아 나서는 건데 토마스 하디는 당시 영국 사회에 여성에게 강요하는 그런 순수함과 복종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더니즘 계열 소설에서 이 작품을 집어넣는 이유가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제가 잠시 스톤헨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톤헨지를 잠깐 볼 텐데요. 이게 스톤헨지입니다. 영국의 스톤헨지 고인돌처럼 이거 정말 신비한 어떻게 이렇게 큰 돌을 옮겨놨을까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테스의 마지막 장면이 테스가 여기에서 쉬고 있는 장면이고 경관들이 이제 말을 타고 테스를 검거하러 오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안타까운 사랑의 얘기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과연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냐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가야 될 작가가 있어요. 어떤 작가냐 하면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빼놓고는 모더니즘 시대를 말할 수가 없어요. 문학에서 버지니아 울프를 빼놓고는 문화 여성 작가에 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의 지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작품에 나온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버지니아 울프에 관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지니아 울프는 모더니즘 계열 소설의 대표적인 작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더니즘의 대표 작가에서 특히 버지니아는 여성의 주체성 회복을 강조한 작가고요.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강조한 작가다. 그러면 이
그걸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얘기했길래 지금까지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버릴 수가 없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 사람의 얘기는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성이 가정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계기가 된 것도 바로 버지니아 울프다. 버지니아 울프가 특히 강조하는 키워드는 뭐다? 양성평등이다. 양성평등이란 뭐다? 여러분, 남성만 중요하냐? 여성만 중요하냐? 이게 아니다. 남성성, 여성성. 남성, 여성이 함께 협업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 동의하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양성평등은 상당히 사회적 함의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성이 경제적 독립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항상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얘기를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버지니아 울프는 나만의 방이다. My Own Room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버지니아 울프의 나만의 방이라는 작품을 보면 여성들은 자기만의 방과 일정 수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냐? My own room. 나만의 방이 있어야 된다. 그걸 바로 얘기한 작가가 버지니아 울프다. 그러면 버지니아 울프에 관해서 알기 전에 바로 제가 잠시 이걸 보도록 할게요. 버지니아 울프의 작가의 작품을 보면 요 제목이 원 제목이 이렇습니다. A Room of One's Own, 울프 버지니아. 자, 버지니아가 쓴 작품인데요. 여기에서 여성들은 일정 금액의 수입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냐? 바로 여성들은 글을 써서, 여기서의 지금 방의 개념은 글을 써서 일정 수입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경제적 독립이 될 때 사회적 독립 그리고 정신적 독립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한 작가예요. 과연 이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가볼게요. 자, 여성의 경제적, 정신적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버지니아 울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얼굴이 길어요. 미인형이죠. 그렇죠? 이건 실제 어떤 사파가 아니라 실제 버지니아 울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과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도 문학을 하신 분이라 집에 책이 많았고 그 책 덕분에 버지니아는 그 책에 일찍부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자서전에 있습니다. 요거는 버지니아 울프가 이제 나이 들어서 찍은 사진이죠. 자, 버지니아 울프는 삶이 우리 문학가적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작품 활동을 한 행복한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버지니아 울프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너무 불운한 작가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녀가 살았던 시대를 보면 1882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1941년, 20세기 초반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모더니즘 시대에 살았던 그 딱 정점에 있었던, 모더니즘의 정점에 있었던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지니아 울프는 여기 스텝 브라더라고 했는데, 여러분 스텝 브라더는 스텝 브라더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2번 하셨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2번 결혼을 하셨는데 여기 스텝 브라더가 있었고, 버지니아 울프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스텝 브라더,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S. 스텝 브라더들로부터 섹슈얼 헤라스먼트, 성적 고통, 이런 가해를 당해왔어요. 근데 사실 이걸 뭐 얘기하거나 막 이런 고통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굉장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버지니아 울프가 이제 자라면서 생각하는 게 있죠. Marriage without condition.
자, 이 버지니아 울프는 이것도 그림이 아니라 실제 사진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와 그녀의 남편 레너드 울프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 정말 버지니아 울프는 결혼을 거부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레너드 울프는 버지니아 울프에게 계속 청원합니다. 결혼을 하자고. 예. 자, 당시에 레너드 울프는 political commentator, 정치 평론가였어요. 그래서 정치에 입문할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버지니아 울프가 결혼으로 내건 조건이 있어요. marriage. 어떤 결혼이냐? 나는 결혼에 있어서 어떤 일반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작가적 활동은 계속 지속할 거다. 라고 했던 거죠. 이 레너드 울프가 어땠을 것 같아요? 버지니아 울프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결혼을 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결혼했고 레너드 울프는 political commentator로서의 활동을 그만하고 그 사람은 출판사를 만들게 됩니다. 프린트샵을 해서 계속 버지니아 울프가 써내는 작품들에 대한 출판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자, 여기 슬라이도 요거 버지니아 울프는 어느 나라 작가인가요? 깜짝 퀴즈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버지니아 울프는 어느 나라 작가인가요? 네, 버지니아 울프는 맞아요. 영국 작가이죠. 네, 깜짝 퀴즈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The Hours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The Hours라는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좀 혼돈될 거예요. 이거 뭐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3세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유명한 여배우들 다 나옵니다. 메릴 스트립, 줄리안 모어, 니콜 키드만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은 누구 역할을 하고 있냐? 버지니아 울프의 역할을 하고 버지니아 울프가 쓴 작품 속에 여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현재 살고 있는 버지니아 울프를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가요? 네, 이 영화 끝까지 집중해서 보면 이게 어떤 건지 알겠다. 그리고 이 영화는 원데이 스토리예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을 하루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스토리를 쓴 거죠. 2003년에 만들어진 거죠.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이것도 오래된 거라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메릴 스트립과 줄리안 모어, 니콜 키드만 똑같은 역할이 있고요. 여기 보면 지금 영화 속의 한 장면이고요. 버지니아 울프가 작품 활동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버지니아 울프가 쓴 작품 속에 그 주인공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버지니아 울프 이 얘기들인데 이거 어떤 거냐면 버지니아 울프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A room of one's own 그 나만의 방에서 버지니아 울프는 나 자신의 방이라는 그 수필집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얘기했어요? 여성은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만의 방에서 일정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작품 활동을 해서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스스로 또 사고할 수 있는 정신적 독립. 그 다음에 그 스텝 브라더들로부터 계속 어떤 섹슈얼 허리스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남성 폭력, 추행 이런 것이 없는 세상, 폭력이 없는 세상. 19세기 초반까지 있었으니까 버지니아 울프가 있었을 때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 전쟁을 혐오한 작가예요. 성차별이 없는 세상에 대한 꿈을 꾼 작가가 버지니아 울프다. 이 영화는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The Hours를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이건 뭐냐면 버지니아 울프가 그 실제 영화 속에 온 장면이고 실제 버지니아 울프가 이제 몇 번의 그 어린 시절의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했으나 남편 레너드 울프의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작가적 활동을 계속 했었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우울증으로 계속 시달리면서 결국은 그 살고 있는 집 시골 그 집 가까이에 있는 호수에 들어가서 주머니 돌을 자갈을 잔뜩 넣고 죽는 그런 장면인데 이 장면은 이걸 우린 suicide letter라고 합니다.
그 suicide letter는 그 이제 남편 레너드에 의해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얘기를 썼어요. I feel certain that I'm going mad again. 네, 지금 내가 다시 mad 되고 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 I can't read and I can't concentrate. 이 사람은 작가니까 계속 읽어야 되고 써야 되잖아요. 읽고 집중하고 이런 게 잘 안 된다. What I want to say is I owe all the happiness of my life to you. 이 모든 내가 지금까지 누리는 행복들은 다 당신 덕분이다. I owe you. You have been entirely patient with me and incredibly good. 당신은 나한테 완전 전적으로 늘 참아주었고 patient 그리고 완전히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I can't go and spoil in your life any longer. 더 이상 당신의 삶을 spoiling 하고 싶지 않다. spoil 하면 망치는 거죠. 네, 당신의 삶을 더 이상 망치고 싶지 않아요. I don't think people could have been happier than we have been. 자, 요거 한번 여러분 번역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I don't think two people could have been happier than we have been. 자, we have been.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만큼 그거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I don't think we two people could have been happier than we have been. 이렇게 앞에 부정어 이런 게 있죠? then 뒤에 있는 게 최고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가장 행복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편지를 남기고 이 suicide letter 남기고 버지니아 울프는 죽게 되죠. 이 버지니아 울프는 2차 세계대전도 정말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죠. 그녀가 굉장히 중요한 건 no gender discrimination, no harassment, non-violence, 비폭력 그리고 gender discrimination, 네, 성차별이 없는 그리고 어떤 harassment가 없는 폭력이 없는 그걸 중시 여겼죠. 자, 버지니아 울프는 gender equality, elevate women's status in society, 여성의 지위가 향상돼야 된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성의 동등함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Elevate growing desire among women for financial independence. 경제적 독립이 여성들의 그런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gender equality입니다. 네, gender equality. 자, 여기까지 버지니아 울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